어서 오십시오. 소송광입니다. 저도 그 주말이 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캔버스하고 붓을 잡는 주말 화가인데요. 보통은 이게 캔버스에 그 붓을 이렇게 탁 대는 순간 점이 하나 생기고요. 그 점을 이렇게 쭉 이어서 선이 생기고 이렇게 색을 칠하면서 면을 만들거든요. 오늘 저희가 초대한 작가님은 수많은 점을 찍어서 큰 그림을 만들고 계신 화가입니다. 이름도 예쁜 한수희 작가님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점을 찍고 선을 남겨 면으로 느낌을 잡으려고 하는 서양화가 한수입니다. 네. 점을 찍은 지 한 23년 된 것 같고요. 오래 찍으셨네요. 네. 울고 웃고 싸우고 네. 헤어지기 위해서 여러 번 애썼던 점하고 시간이 있었습니다. 네. 네. 꼭 사람처럼 의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. 우연히 만난 아주 소중한 여자친구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작업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인사를 하고 잘 잤니? 네. 잘 잤니? 네. 그리고 작업을 끝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도 갔다 올게. 집에 갔다 올게.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남들이 보면 큰일 나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작가에게 작품은 물건과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점한테 이름을 좀 하나 지어주죠. 그럴까요? 제가 하나 지어드릴게요. 네. 이쁘고 귀여운 점이. 점이. 순박해 보입니다. 네. 약간 오래된 이름 같긴 하지만 네. 점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좋은데요. 네. 앞으로 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Alice in Wonderland. How do you get to Wonderland? Over the hill or underland or just behind a tree? 점은 기본적이고 단순하지만 역설적으로 복잡하며 무한하다. 떠나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20년이 되었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스스로를 가두기도 하고 병에 걸린 듯 아파도 했지만 반복된 시간의 점은 처음과 계속 달라지고 있다. 너를 만나 힘들어했지만 너는 또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인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점이가 커가지고 20년 됐으면 처녀가 됐나요? 중년으로 가고 갔어요. 네. 네, 아니 이게 처음 만나신 게 어떤 계기입니까? 대학에서 이제 미술을 처음 공부할 때 커리큘럼이라는 그 과정 속에는 다양한 미술을 경험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예. 여러 경험들을 할 때 예를 뭐 큐비즘이라든가 입체파, 그다음에 뭐 야수주의라 포비즘 뭐 이런 것들을 만났는데 인상주의라는 임프레션이라는 점이 저에게 유독 매력적으로 왠지 모르겠어요. 그냥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너무 느낌 좋은 아이. 네. 인상주의가 보통 이제 처음에 시각으로 딱 들어오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자세하게 안 그리면서 지금 보면은 이게 형태도 없는 것이 이게 뭐예요? 이게 뭔 그림이요? 맞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거가 그런 의미가 드네요.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상주의가 추구했던 순간의 어떤 모호함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고 20대 때 그 드러내지 못하는 트라우마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. 부모님께서 뭐 미술을 좀 반대하는 편이었어요. 그러셨군요.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좀 어려우셨구나를 알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건 보지 못한 채 그냥 반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입시를 다른 미술을 공부하는 친구들처럼 하질 못하고 채 한 달 조금 넘게 교육을 받고 이제 미술대학을 갔거든요. 천재시다요. 천재는 아닙니다. 아니 남들 보면 욕합니다. 근데 2년 뭐 3년 이렇게 하는데 미술을 워낙 좋아해서요. 미술을 안 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 서클처럼 그 정도만 했고 그 남들처럼 입시를 위해서 막 전력 투구는 안 했고 전력 투구를 못 했죠. 반대하셨기 때문에. 그랬군요. 근데 대학을 갔더니
저 빼고 그림을 다 잘 그리는 거예요. 기술적으로. 네,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죠. 네. 당시에 제가 기술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에 저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했었죠. 네. 근데 아까 말씀하신 임프레션이라든가 큐비즘 이런 것들을 봤더니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보다 그림을 다 못 그리는 거예요. 충격에 빠졌습니다. 아, 왜 유명한 화가들은 대체 그림들을 다 못 그리지? 맞아요. 네. 근데 당시 어린 나이에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.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아, 잘 그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잘을 이렇게 파악해 보려고 했더니 네, 네.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잘과 세상이 보는 잘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아 나도 아주 실력이 없는 아이는 아니구나. 네. 오히려 그런 그 부족함에서 오는 갈구가 네. 작가님이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는데 큰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. 돌이켜 보니까 그렇습니다. 그 이후로도 계속 점에 이렇게 빠져든 이유가 뭐예요? 아, 일단은 헤어질 뻔한 여러 번 한 계기도 있긴 있는데 저에게 그 변곡점 같은 일이 좀 있었어요. 네. 제가 사실 20대 대학생 때 아니면 그 20대에는 그림이 되게 좀 사회 저항적이고 맞아요. 시사적이고 아, 네, 네. 막 이랬었어요. 의식 있는 사람이 이해되는 것처럼. 아, 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그려도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걸 알게 되면서 이제 자신감도 막 붙게 되니까 막 그러니까 시사 고발적인 작업들을 했을 때 주목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저를 발견을 했죠. 아, 네, 네, 네. 그래서 막 상도 받고 막 장학금도 받고 네.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할 때 네. 대학을 막 졸업할 때쯤 교수님께서 그 순천으로 여행을 가자고 저한테 여행을 네. 종종 네, 다녔거든요. 네, 네, 제자들하고. 근데 네. 벚꽃이 피는 섬진강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엄청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? 네, 네, 네. 근데 스승님께서 그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한 2시간, 3시간을 그 벚나무를 너무 진지하게 끌어 안으시는 거예요. 아. 저는 2시간, 3시간 내내 민망했었고. 네. 나무와 사랑을 네. 나누는. 교통 정체가 좀 풀릴 때쯤 스승님이 딱 타셨는데 제가 이제 뭐라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왜 그러셨냐라고 했더니 왜 그러셨어요? 저한테 화는 아니셨는데 네. 강한 어조로 역적내는 게 강한 어조로 화가가 만져보지 않고 느껴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고 그린다고 네가 화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냐? 네. 너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만지고 있고 느끼고 있는지 봐라. 아, 그 뒤로 한 6년간 작업을 못했습니다. 거의. 그 말씀 들으시고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. 대단하신 말씀하셨네요.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과학 그 책을 쓰시는 작가님이신데 현장에 가면 흙을 냄새를 맡고 네. 그 향을 맡고 네.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일단 아니 글 쓰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네. 에서 나오지 않는 네. 새로운 글 문체가 생긴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. 제가 경험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. 아. 그래서 밥사발, 찻잔 아, 이런 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. 나뭇잎. 일반적 형상들. 네. 제가 본 것도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많은 작가들이 한수희가 어떤 작업적 역량을 잃고 있구나라고 또 오해도 했었고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다시 의기소침해지면서 작업도 많이 못하고 전시도 많이 못했던 시기가 있었죠. 아 그렇군요. 네. 누구에게라도 그런 약간 암울한 시대는 있는 것 같은데요. 저게 지금은 점을 찍고 있는데요. 네. 예전에는 찍지 않고 펀치로 구멍을 뚫었습니다. 아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사 고발적이고 사회 고발적인 네. 거에 흥미를 되게 가질 때여서 네. 여성 잡지를 아, 구멍을 뚫고 네. 그걸 캔버스에 재배치하면서 이제 탄생된 그림인데요. 네. 저 작품에 또 재미난 저 나름대로의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. 네. 저 잡지를 뚫다 보면 네.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여자의 사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네. 아,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았지만 알겠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서점에 가서 예. 여성 잡지들을 많이 보는데 일반 잡지를 구매하려는 분하고 태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저는 인지를 못했는데 네. 막 이제 이상한 시선으로 이렇게 느끼듯 보고 오랫동안 보고 막 네. 이러다 보니까
서점 점원들도 저를 좀 변태나 또 왔어. 근데 당시에 저에게도 그 잡지가 좀 고가였거든요, 학생에게는. 그래서 중고 서적에 가서 이제 잡지를 좀 샀는데 어느 날 중고 서점 사장님께서 저한테 손을 잡으시더니 젊은이 그러면 안 돼. 젊은이 좋은 책이 많은데 왜 이렇게 여성 잔뜩 나온 잡지만 자꾸 사갖고 가는 거야. 그래서 뭐 다른 책도 막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네. 해서 이제 그분이 더 신나가지고 저만 가면 막 야 이게 새로운 거 전고 있어 이거. 좋은 여자 있어. 뭐 이런. 그래서 잡지를 많이 구매했던 적이 있죠. 아이 그렇군요. I'm not in love. 이게 이제 변한 작품이네요. 네. 저 무슨 So don't 램프 같기도 하고요. 저희 그 집에 다들 있는 스탠드. 스탠드. 네. 스탠드인데 안쪽에 이제 뭐꽃 같은 거를 네. 막 하기 시작했네요. 네. 그리고 이건 저 주전자. 작품은 저희 졸업할 때 스승님께서 네. 닭이잔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거든요. 네. 닭이잔. 매일 요건- 먹는 밥입니다. 밥이에요. 위에 근데 볼록 튀어나온 건 뭐예요? 그 밥 뚜껑. 네. 공깃밥 뚜껑이 있는 네, 거군요. 네. 근데 뚜껑을 직접 그린 건 아니고 예. 뚜껑 같이 밥이 쌓여 있다라고 그러는데 식지 말아라. 뭐 이런. 식사를 하고. 이 자동차. 네, 근데 저거는 이제 보통 사고가 나면 누군가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슬픈 일이잖아요. 네. 근데 신난 차가 하나 있더라고요. 레카차. 레카차. 폭죽을 터트리면서 막 네, 사고 장면을 향해 가는 차들. 네, 기차 같기도 하고요. 네, 철로 위에 선 같은 네. 거, 전기 배선 같은 것이고. 네. 열심히 찍으셨네요. 좀, 네. 이게 인상파들이 좋아하는 장소인데. 네, 네. 그러니까 저런 작품들이 다 스승님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네. 경험했던. 아,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그 고향 시골에서 소를 좀 기르고 계시거든요. 네. 근데 어느 날 저 소들이 저를 되게 멍청하게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받았습니다. 네. 그 공교롭게 숫소가 그래가지고 저랑 눈싸움을 하는데 네. 저도 막 놀래켰더니 소 눈이 커지면서 저렇게 저런 모습을 경험했던 이건 형 일출인데요. 상상이다. 네. 네, 그 막 그 해가 뜨면서 그 나오는 기운이 해들이 막 무슨 벌레 같은 햇살들이. 네. 이전에 한 작가님 작품을 봤던 사람들은 저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. 잘 모르는 분들은 깜짝 놀랬고요. 네. 잘 아는 분들은 걱정했어요. 얘가 미쳐가고 있지 않나? 그게 아니라 되게 시대 저항적이고 막 이런 걸로 인정받던 아이가 갑자기 너무 순한 그림들을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이렇게 그림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시대 저항적일 때는 막 사기를 쳤습니다. 광고가 이렇게 해서 당시 20대는 뭐 세상이 꼭 종말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종말할지도 몰라 막 이런 태도였는데 그걸 몇 년간 곱씹으면서 이파리를 왜 그렸어? 그러면 내가 이파리를 왜 그렸을까? 네, 뭐 선문답. 네, 찻잔을 왜 그렸어? 그러면 할 말이 없었어요. 거기 찻잔이 있기 때문이지. 네. 내가 본 게 찻잔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래서 얘가 작업적으로 예술가의 어떤 기질과 역량이 줄고 있구나라고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어요. 네. 오히려 스스로 안쪽에서는 깨우침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. 당시에는 스승님을 되게 많이 원망했었죠.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셔가지고 이렇게. 네. 나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실까. 네. 그럼으로써 한층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거나 정신적으로. 지금 돌이켜보면 엄청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죠. 네. 그 소재는 이렇게 변했지만 네. 실제로 표현하는 것은 점이들은 여전히 계속 데리고 다니신 거죠. 네, 여전히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. 네. 제가 여행
다니면서 여행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도 좀 받게 되고 뭐 가끔 울컥해지기도 하고요. 뭐 여러 가지를 차와 함께 교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. 작품하고 자주 싸워요. 말 안 듣는 것 같아서. 잘 해보자. 가끔 네가 나를 괴롭히더라. 내가 가려고 하면 너도 잘 따라오고 해야 되는데. 화면을 보니까 엄청나게 참 고생하시네요. 수많은 점들을 찍고 계시는데 네. 보통은 저렇게 점을 많이 찍으면 눈도 아프지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그럴 텐데 어떠세요? 당연히 아픕니다. 안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. 네. 너무 아플 때는 진통제를 먹으면서까지 작업을 막 하는데요. 네. 그럴 때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내가 왜 이러고 있지? 네. 근데 저희가 산 타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. 네네네. 어떤 명산이라고 해서 명산은 특히나 기본적으로 높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가파르고. 근데 산을 탈 때 엄청 힘들잖아요. 그때 제 행동을 보니까 세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제 발끝만 보게 되더라고요. 네, 투벅투벅 걷는 네네네. 제 발끝만 보게 되는데 발끝을 보지 못하면 어떤 결과의 목적을 너무 계속 생각하다 보면 지쳐서 산을 오를 수가 없더라고요. 이게 산의 경치를 보게 되는 건 쉴 때 이게 뒤돌아서 아 이만큼 올라왔네. 또 맨 끝에 올라섰을 때 와 내가 오른 곳이 이렇게 멋있구나. 이것은 이제 발걸음을 멈출 때 같은데 제 작업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점을 찍을 때는 제 발끝 보듯이 무아의 세계로 막 우보천리로 천천히 찍고 네, 있지만 갑니다. 네. 네. 그 점을 사실 잘 보시면 두 번 찍혀 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은 산을 오를 때 같은 심정의 점이고요. 네네. 두 번째 점은 하산. 네. 산을 내릴 때 내려올 때 느낌으로 점을 찍는데 사실은 경치를 딱 보고 있다가 내려올 때 그걸 음미하게 되더라고요. 제 작품도 네네. 재차 점을 찍으면서 정리되는 듯한. 아 그렇군요. 네. 모쪼록 그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작품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메시지 주셨으면 고맙겠고요.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소소공방 또 놀러 와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. 오늘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